여러분, 주말 내내 집 밖으로 진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소파에 누워있다가 나 진짜 너무 사회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자책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이 설명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사실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건요, 무슨 사회적 결함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지능과 고도로 발달된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자, 그 놀라운 과학적인 진실,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주말에 집에 있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밖으로 좀 나가라, 사람 좀 만나라 이러면서 은근히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학이 내린 결론은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머무를 줄 모른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단둘이 남겨지는 그 고독을 진짜 견디기 힘들어 하거든요. 스스로의 내면을 마주하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얕은 인간관계나 의미 없는 외부 자극을 찾아서 밖으로 겉도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내면 세계를 아주 고요하게 마주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진짜 보기 드물고 단단한 용기를 가진 분들이니까요. 환경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집에 머무는 행위를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회복적 환경을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딱 닫는 건요, 사람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막 쏟아지는 자극들로부터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호하려고 아주 고도로 설계된 지능적인 방어막을 스위치 켜듯 올리는 거란 말이죠.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뇌 구조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의 뇌가 해상도가 낮은 480p 기본 카메라라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뇌는 무려 8K 해상도의 최고급 시네마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시끄러운 모임에 나가면요, 여러분의 뇌는 타인의 미묘한 표정 변화, 미세한 목소리 톤, 심지어 뒤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까지 전부 다 초고화질로 스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480p 뇌보다 배터리가 아주 훨씬 빠르게 방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8K 뇌를 가진 사람들의 편도체는 마치 엄청나게 예민한 최첨단 레이더 같습니다. 남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미세한 분위기 변화도 0.3초 만에 싹 다 감지해버리거든요. 특히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하고 가식적인 스몰 토크를 해야 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억지로 웃고 리액션 하는 건 이분들 뇌에 진짜 어마어마한 인지적 과부하랑 감정 노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집은 그냥 누워서 뒹굴거리는 게으른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외부의 그 피곤한 알림이나 간섭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온도, 조명, 소리까지 내 주파수에 딱 맞춘 나만의 작업실인 거죠. 이 완벽히 통제된 공간에서 드디어 8K 뇌의 진짜 능력이 폭발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무언가를 창작하는 그 고도의 플로우, 즉 완벽한 몰입 상태에 진입하는 최고의 스튜디오인 셈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야 행복하다, 이렇게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진화 심리학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이 당연해 보이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진화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사바나 이론을 보면요,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닐수록 행복도를 높게 느꼈어요. 그런데 고지능자 그룹은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거든요. 뛰어난 이성으로 그 오래된 원시 부족 본능을 통제할 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교 모임에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자기 내면에 집중할 때 훨씬 더 깊고 단단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진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기가 싹 빨리고 공허해지는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르게 흘러가 버린 성장의 비동기화 때문이에요. 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옛날 이야기만 무한 반복하는 그 모임에서 여러분의 똑똑한 뇌는 방 분위기를 억지로 맞추느라 속으로 엄청난 감정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10년이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떻게 끊어? 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나 정이 아까워서 나를 갉아먹기만 하고 아무런 성장도 주지 못하는 관계를 꾸역꾸역 붙잡고 있는 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인지적인 편향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숫자 5입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밝혀낸 사실인데요. 우리 인간의 뇌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인맥의 한계가 15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정말로 깊고 의미 있게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핵심 관계의 한계치는 놀랍게도 단 5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0명한테 내 에너지를 1%씩 잘게 쪼개주는 피상적인 관계보다 딱 5명한테 20%씩 온전히 쏟아붓는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더 영양가 있고 밀도가 높잖아요. 이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 인간관계의 폭을 줄이는 게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정된 내 사회적 에너지를 최고로 효율성 있게 쏟아붓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전략적 재분배라는 뜻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분들은 인생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유한하고 소중한지 남들보다 훨씬 일찍 깨닫거든요. 그래서 영양가 하나도 없는 가벼운 술자리나 겉도는 네트워킹은 싹 다 걸러내고 나와 진짜 깊게 공명할 수 있는 본질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도록 뇌의 시스템을 스스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약속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실용적인 개념이 바로 자아 고갈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이나 의지력은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는 무한한 근육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하루치 용량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남들 눈치를 살피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배터리는 뚝뚝 닳고 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정신로는요, 배터리가 5% 남은 폰한테 너 좀만 더 노력해봐 라고 윽박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있다면 마라톤 선수가 꼼꼼하게 페이스 조절을 하듯이 철저하게 에너지 예산을 짜야 합니다. 일단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은 내 배터리에 딱 50%만 쓴다라고 엄격하게 한도를 정하세요. 그리고 모임 초반에는 억지로 나서지 말고 조용히 관찰자 모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은요,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바람을 쐰다는 핑계로 과부하가 걸린 뇌를 싹 식혀줄 혼자만의 짧은 휴식 시간을 무조건 미리 확보해 두는 거예요. 모임에서 누군가 훅 치고 들어오는 좀 선 넘는 불편한 질문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해서 방어적으로 막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3초만.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상대를 지그시 쳐다보세요. 이 3초의 마법이 진짜 엄청난 게 예민하게 경보를 울려대는 편도체를 이성적인 전전두엽이 딱 가로채서 상황을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틈을 벌려주거든요. 이 3초의 고요한 여유가 오히려 상대방의 무례한 기세를 확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면 곧바로 완벽한 과학적 회복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켜는 건 너덜너덜해진 뇌를 2번 괴롭히는 짓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방 조명부터 어둡게 싹 낮추시고요. 딱 5분만 아무 소리 다 안 들리는 절대 침묵을 유지해보세요. 그런 다음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루틴이 부교감 신경을 확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뇌한테 이제 완벽하게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주거든요. 살다 보면 외부의 거친 자극에도 늘 평온하고 멘탈이 흔들림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감정이 메말라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밖에서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감정의 파도, 즉 편도체 앞에다가 그 파도를 아주 부드럽게 부숴주는 두껍고 튼튼한 정신적 방파제, 즉 전전두엽을 굉장히 잘 발달시켜 놓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면의 방파제를 겹겹이 두텁게 쌓아 올려서 스스로의 고요함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감정에 휩쓸릴 것 같을 때 인지적 탈용압이라는 엄청난 심리 기술을 씁니다. 막 불안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거친 강물처럼 밀려올 때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요. 재빨리 강둑 위로 한 걸음 쓱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물결 따라 흘러가는 내 생각들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묵묵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그 엉망진창인 소음하고 내 자신 사이에 꼭 필요한 심리적 공간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단단한 정신적 방파제는 우리도 일상에서 충분히 훈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거나 지칠 때 속으로 내가 지금 엄청 피곤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인 라벨을 붙여보세요.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에이에이야, 너 오늘 진짜 많이 지쳤구나 하면서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는 자기 대화도 뇌의 인지적 거리를 즉각적으로 벌려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느리고 의도적인 심호흡까지 딱 더해주면 아무리 밖이 시끄러워도 선명하게 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단단한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불필요한 소셜미디어를 진짜 멀리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SNS에 넘쳐나는 수백만 명의 화려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랑 나의 평범한 일상을 굳이 비교하면서 아까운 배터리를 낭비하지 않아요. 남들의 좋아요나 인정으로 내 삶을 평가받아야 하는 그 피곤한 비교의 무대에서 과감하게 스스로 내려와서 오직 내 내면의 기준 하나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고지능자들은 결국 존재론적 고독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를 100% 완벽하게 이해해 주겠지라는 미련 가득한 환상을 깨끗하게 버리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진실을 덤덤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 고독을 완전히 인정하는 순간 끔찍한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남한테 무언가를 갈구하거나 억지로 투사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독립적이고 깔끔한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한번 소리 내어 말해주세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저 내 주파수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세상의 그 시끄럽고 무례한 소음에 억지로 나를 우겨넣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주파수를 지켜내는 것. 그건 사회성 결함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빛나고 강력한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말에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만의 베이스 캠프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내공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완벽한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은 과연 언제이신가요?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